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심층 분석에서 저희가 타겟으로 삼은 기업은 바로 파트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삼성전자 핵심 스마트폰 부품사 정도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 익숙한 꼬리표를 확 떼어버리려고 합니다. 파트론은 지금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서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용 부품과 AI 센서 전문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 기업이 이렇게 주력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튼다는 건 사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 일이죠. 특히 파트론처럼 대량으로 하드웨어 부품을 찍어내던 회사가 자율주행이나 웨어러블 트렌드의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이 기업이 어떤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지 수치 중심으로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죠. 파트론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탱하는 세 개의 굵직한 기둥이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상황이 어떤지 먼저 볼까요? 네. 첫 번째 기둥은 전체 매출의 무려 67%를 차지하는 광메카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앞뒤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손떨림을 잡아주는 OIS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곳이죠. 카메라 쪽 비중이 확실히 압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파트론의 가장 큰 장점은 렌즈를 깎는 것부터 최종 조립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독보적인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OIS 기술력도 최상위권이고요. 렌즈부터 조립까지 한 집에서 다 끝내면 원가 절감에는 유리하겠지만 사실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파이는 그대로인데 경쟁사들과 단가 경쟁을 해야 하는 게 꽤 치열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약점이죠. 모바일 시장 정체와 빡빡한 단가 경쟁이요.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아, 어떤 부분에서요? 갤럭시 S26 출시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최고급 모델에만 들어가던 고화소 OIS 모듈이 이제는 대중적인 모델로 쫙 확대되고 있거든요. 단가가 높은 부품이 많이 팔리니까 매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파트론이 스마트폰보다 자동차, 즉 전장용 카메라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상 그쪽이 파트론의 진짜 미래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스마트폰과 다르게 한번 공급이 결정되면 5년에서 7년 이상 장기 공급이 보장되거든요. 수익성이 엄청나게 안정적이죠. 파트론은 이미 현대차그룹 1차 협력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1차 협력사면 직접 납품 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대모비스나 HL만도 등을 통해서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카메라랑 차량 주변을 다 보여주는 SVM 카메라를 공급 중입니다. 수치로 보면 2024년에 전장 매출 비중이 10%였는데 2025년에 17%로 뛰었고 올해 2026년에는 25%를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지면서 카메라도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영상만 찍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단순 영상 전달을 넘어서 AI 연상 기능이 들어간 센싱 카메라가 필요해진 거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파트론은 렌즈, 액추에이터, 센서 패키징을 전부 내재화하고 있어서 경쟁사들보다 아주 합리적인 원가로 고화질 고신뢰성 카메라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갈고 닦은 수직 계열화 노하우를 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원가 경쟁력을 챙기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인 센서 사업은 어떤가요? 매출 비중이 24% 정도 되죠? 네, 지문인식 센서, 심박, 온도, 그리고 마이크로폰까지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광학식 지문 센서 시장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최근에는 갤럭시 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의 헬스케어 센서로도 확장에 성공했습니다. 스마트워치 뒷면에서 반짝거리는 그 센서들이군요. 하지만 여기도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죠. 기술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 단가 인하 압박이 심합니다. 그리고 기존 광학식 대신 초음파식 지문인식 같은 차세대 기술들이 나오면서 경쟁 리스크가 계속 존재합니다. 확실히 IT 부품 쪽은 기술 트렌드 변화가 무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전자통신 사업 쪽도 볼까요? 전체 매출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무선 주파수 안테나, 웨어러블 기기 부품, 유도무기 부품 등을 만드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전자담배 기기입니다. 아, KT&G에 납품하는 그 기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담배가 2025년에 파트론 실적에 아주 큰 상처를 냈습니다. KT&G의 재고 조정 시기랑 신제품 공백기가 겹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무려 80%나 급감해버렸거든요. 80% 급감이요? 그 정도면 공장이 멈춘 수준 아닙니까? 타격이 엄청났겠네요. 정말 뼈아픈 시기였죠.
하지만 2026년에 들어서면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T-NG 차세대 모듈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 중이거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글로벌 진출입니다. 해외로 나간다는 거군요. 네, 글로벌 거인인 PMI, 즉 필립 모리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내수용이 아니라 완전한 수출형 사업으로 체질이 바뀌는 거죠. 각 사업부들의 상황이 아주 역동적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시장에서 도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피 타지는 경쟁 구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은 어떤가요? 최근 삼성전자가 공급사를 다변화하면서 파트론의 점유율이 좀 정체된 상태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MC넥스한테 매출을 추월당하는 일도 있었죠. 그 외에도 캠시스, 파워로직스 같은 회사들과 매일 단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C넥스한테 추월당했다는 건 꽤 큰 충격이었겠는데요. 파트론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외형 늘리기보다는 실속을 챙기기로 한 거죠.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저가 대신 S시리즈 같은 플래그십 모델 매출 비중을 75%까지 끌어올려서 수익성을 꽉 방어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전략이네요. 전장용 카메라 시장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지옥이죠. 글로벌 프리미엄 강자인 LG이노텍, 전통의 강자 MC넥스, 렌즈 쪽에 특화된 세코닉스 등 이미 깃발을 꽂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지문인식 쪽은 드림텍, 크루셜텍과 싸우고 있고 전자담배는 EM텍과 피말리는 경쟁 중이죠. 사방이 다 거대한 경쟁자들 뿐인데 파트론이 여기서 밀리지 않고 버티는 핵심 무기는 뭡니까? 바로 생산 능력, 즉 캐파와 똑똑한 R&D 전략입니다. 파트론이 1년에 찍어내는 부품이 15억 7천만 개 수준입니다. 15억 개요? 어마어마한 물량이네요. 그걸 다 어디서 만드나요? 역할 분담이 철저합니다. 경기도 화성 본사는 고부가 가치 R&D랑 초기 핵심 공정만 담당하고 전체 생산량의 80에서 90%는 베트남에 있는 5개 이상의 대규모 공장에서 소화합니다. 원가 경쟁력을 여기서 쥐어짜는 거죠. 연구소에서는 계속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겠군요. 네, 전장 쪽에서는 자율주행 3단계 이상 고성능 카메라랑 차량용 지문인식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다양한 센서를 하나로 합치는 SIP 패키징 기술, 그리고 전자통신에서는 IoT 통신 모듈까지 포트폴리오를 확 다변화해둔 상태입니다. 준비는 철저히 마쳤군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실적 수치를 극강의 팩트체크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2025년 실적을 보면 정말 고전을 면치 못했더라고요. 네, 숫자로 정확히 짚어드리죠. 2025년 누적 매출이 약 1조 3,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빠졌습니다. 영업이익은 350억 원 수준으로 무려 43.3%나 곤두박질 쳤죠. 이익이 거의 반토막 났네요. 게다가 3분기 기록을 보니 자본도 소폭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 자본 감소의 원인을 잘 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부실해져서가 아니고요. 배당금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하느라 현금을 쓴 겁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 때문에 생긴 외화 환산 손실이 반영된 거라 실제 기초 체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 장부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군요. 그럼 실제 재무 안정성은 최상위급이라고 봐도 됩니까? 완전 최상위급입니다. 부채 비율이 고작 39%고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비율은 204%가 넘습니다. 순부채 현황을 보면 빚보다 현금이 더 많은 순현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게다가 숨겨진 무기가 더 있습니다. 숨겨진 무기요? 2021년 이후로 급증한 전장 수주잔고입니다. 최근 2년간 쌓아둔 수주잔고만 2조 원 규모에 달해요. 아주 안정적인 방파제를 이미 만들어 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5년 4분기부터 드디어 반등이 시작된 거네요. 4분기 실적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매출이 3,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55억 원으로 32%나 올랐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4분기의 반등 에너지가 2026년 1분기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상 매출은 4,359억 원으로 33% 성장, 영업이익은 195억 원으로 무려 209%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00%나 오르는 비결이 뭡니까? 프리미엄 A 시리즈 모델에서 점유율을 쫙 회복했고요. 고화성 OIS 모듈이 늘어나면서 단가, 즉 ASP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이익률이 좋은 전장 비중까지 올라가면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숫자가 돌아서는 게 눈에 보이네요.
자, 그럼 이 수치들이 주식시장에서 타사 대비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지 비교해 주시죠. 최대 라이벌 MCDS랑 비교해보면 현재 파트론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파트론은 현재 PER 7.5배,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PBR이 고작 0.7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PBR 0.7배면 정말 극심한 바닥권 아닌가요? 맞습니다. 회사를 당장 청산해서 주주들에게 현금을 나눠줘도 지금 시가총액보다 돈이 남는다는 소리니까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실적 회복이 숫자로 찍히고 전장기업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기업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평가받는 리레이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 주가를 밀어올리는 핵심 요인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배구조 쪽에 아주 흥미로운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창업주 장남인 김원근 사장이 신사업을 주도하면서 2세 경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파트론 ESL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쓰이는 전자가격 표시기, 즉 ESL 수요가 늘면서 리테일 매장 디지털 전환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2세 경영과 신사업의 시너지군요. 그럼 최근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3대 이유를 한 줄씩 정리해 주시죠. 첫째, 방금 말씀드린 1분기 영업이익 200% 상승이라는 역대급 턴어라운드. 둘째,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전장 부품주로 신분이 상승하면서 받는 밸류에이션 재평가. 그리고 셋째, 이 회사가 실행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 주주 환원 정책이 외국인과 기관 매매 동향을 완전히 바꿔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2025년 말부터 이미 장기 성장을 보고 꾸준히 우상향 매집을 해왔고요.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시작했는데 2월 초에 깜짝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매수 강도가 폭발적으로 세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혹시 시장에 물량이 쏟아질 오버행 리스크는 없는가 하는 점이죠. 13.16%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자사주를 금고에 들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그게 언제 쏟아질지 폭탄으로 오해할 법도 한데요. 네, 원래대로라면 엄청난 리스크 맞습니다. 그런데 파트런이 향후 5년 동안 이 주식의 15%를 불태워 없애버리겠다고 소각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매년 3% 이상씩 주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피자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수가 줄어들면 내 조각의 가치는 오르는 거죠. 완벽한 설명입니다. 게다가 25년 결산 배당 시가 배당률이 4.31%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좋죠.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합쳐서 매년 총 주주 환원율 6% 이상을 철통같이 유지하겠다고 했으니 이건 오버행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당 순이익을 끌어올리는 극강의 호재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쭉 바탕으로 투자 포인트 4가지를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26년 완벽한 이익 턴어라운드. 둘째, 스마트폰 부품사에서 전장 및 센서 전문 기업으로의 재평가. 셋째, 업계 최상의 수준의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마지막 넷째,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과 PBR 0.7배라는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보면 당연히 긍정적인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냉정한 관점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6가지 리스크도 잊어선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 완벽하게 안전한 투자는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 리스크들도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역시 고객사 편중인가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여전히 70% 이상입니다. 삼성이 기침하면 파트론은 독감에 걸리는 구조죠. 두 번째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미 꽉 막힌 정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성장 동력이라는 전장 사업 쪽 리스크겠군요. 맞습니다. 거기도 빈집털이가 아닙니다. LG이노텍, MC넥스 같은 막강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경쟁사들과 피 튀기는 파이 싸움을 해야 하죠. 네 번째는 아까 2025년 실적을 망가뜨렸던 전자담배나 ESL 같은 신규 세트 사업의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고객사 재고에 따라 매출이 확확 널뛰니까요.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리스크는 뭡니까? 비용과 환율입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낮아진 이익률이죠. 2025년 한때 영업이익률이 2.0%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공장을 크게 지어놨는데 고정비를 커버 못하면 타격이 크거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환율 변동 리스크입니다. 매출 상당 부분이 수출이고 베트남에 거대한 공장이 있으니까 장사를 잘해도 환율이 틀어지면 장부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6가지는 분기마다 철저하게 수치로 추적하셔야 합니다. 파트론이 겪고 있는 이 과정들, 즉 스마트폰 모바일에서 자동차 모빌리티,
그리고 AI 센싱으로 뼈를 깎으며 체질을 개선하는 모습은 단순히 한 부품 기업의 생존기 정도로 볼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하드웨어 IT 부품사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가는 순식간에 도태됩니다. 파트론의 행보는 다가오는 자율주행과 AI 시대에 부품사들이 하드웨어 내재화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어떻게 진화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이 냉혹한 진화의 섭리를 파트론이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셈이죠. 기존의 익숙한 껍질을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넘어가는 그 치열한 과도기,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파트론의 궤적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숫자와 흐름들이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깊은 여운을 남기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